여러분들 요새 SNS 많이 보시면은 약국에 가서 피부에 좋은 꿀템들에 대한 추천을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요 아이템들을 잘 쓰면은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좋냐면은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뾰루지를 잡아주는 그런 좋은 성분이 있다. 근데 이게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를 받아서 출시를 하려면은 어떤 퍼센트까지 한 1%까지만 함유를 할 수 있다, 이런 제약사항이 있거든요. 의약품의 경우에는 이 농도를 훨씬 더 높여서 출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 효과 차원에서 상대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 추천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이기 때문에 오남용하게 되면은 어떤 부작용이나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경우를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하고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 잘 사용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의약품이랑 화장품이랑 많이 다른가요? 제가 일단 정의를 적어왔는데요. 화장품이 식약처에서 어떻게 정의가 되었냐 보면은 인체에 청결, 미화, 매력을 더하고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화장품은 뭔가 바르면 좋지만 경미하다고 애초에 식약처가 정의를 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많이 발전되면서 새로 나타난 분류가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주름 개선, 피부 미백, 자외선, 탈모, 여드름, 제모, 염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효과가 있다는 인정을 받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만 제조와 판매가 가능하게 분류가 되는데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약품과는 다르게 성분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효과에 비해서는 훨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화장품이 좀 더 범용성이 있고 대중성이 있는 미세한 효과를 준다면은 약국에서 구매하는 꿀템들은 보습이면 보습, 주름 아니면 미백, 이런 한쪽에 좁고 깊은 효과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만 알고 사용하시면 비싼 화장품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니즈보다는 원치에 좀 더 초점을 둔 물건들이라면은, 이제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원치보다는 니즈, 실제 필요에 대해 좀 더 초점을 둔 상품들이기 때문에 꿀피부를 얻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주당장 하나씩 다 설명드리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름이면 주름, 보습이면 보습, 이런 한 분야에 대해서 쓸만한 아이템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젊고 늙고 상관없이 누구나 다 겪는 피부 고민이 하나씩 올라오는 뾰루지, 트러블인데, 이 부분에 추천드릴 수 있는 약국 아이템은 파티마겔입니다. 파티마겔 같은 경우에는 상품명이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성분명이죠. 이 성분 같은 경우는 벤조포옥사이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분의 효과 같은 경우는 피부에 닿게 되면은 그게 두 가지로 분해가 되면서 항여드름균 작용과 항염증 작용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트러블 부분에 발라주면 좋은데, 단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거는 농도 자체가 5%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받고 나오는 성분도 있거든요. 듀아겔이라는 성분인데, 이런 농도 자체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트러블은 많이 붉진 않은 것,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오는 단계라던가 아니면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정도의 단계에 사용했을 때 그게 쏙 가라앉는 아주 마법 같은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과하게 될 경우에는 피부에 좀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살짝 붉어진다거나 살짝 가렵다거나 좀 각질이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농도가 높은 전문 의약품인 듀아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일반 의약품인 파티마겔 같은 경우에는 농도가 낮아서 웬만하면은 잘 발생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생길 수는 있기 때문에 폭 때려다가 폭 붙이면은 더 화가 나는 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구매를 하셔서 일단 처음에는 밤에 세안하고 트러블 부위에 한번 발라보시고 이틀 정도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아무런 부작용이 따로 없다, 잘 깔아앉는 것 같다 하면은 그때부터 하루에 한 번씩 발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활동적인 여드름에는 그걸 써라고 하면은 다 깔아앉은 짜고 난 이 트러블 자국은 어떻게 해요, 원장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트러블에서도 압출을 하거나 염증이 다 깔아앉아서 조금 검붉은 자국으로 남은 여드름 자국이라고도 흔히들 말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천드릴 만한 아이템이 있는데 바로 노스카나 겔입니다. 많이 들어들 보셨을 거예요. 노스카나 겔 같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있는 것은 헤파린 나트륨, 알란토인, 그리고 뭐였지? 덱스판테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덱스판테놀이 피부 재생을 도와주고, 그리고 알란토인과 헤파린이 색소 침착을 잘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를 보는 건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활동적인 여드름에 바르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가 있고, 다 짜고 나서 좀 검붉게 남은 색소 침착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곳에 발라주는 거예요. 거기 발랐을 경우에 자국이 빨리 깔아앉는 것, 그리고 살짝 패인 게 살짝 차오르는 것을
잘 도와준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장님, 저 여기 페인 흉터 있는데 여기 이거 발라도 되나요? 이거 흉터 연고라던데? 라고 말씀 주시는 분도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은 흉터 연고는 아니에요. 이미 깊이 패인 흉터에는 피부 재생 과정이 거의 다 끝나 있기 때문에 발라봐야 아무런 효과는 없고요. 갓 트러블이 끝난 부위에 발라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작용은 크게 없는데요. 발라야 될 부분만 잘 확인하셔서 발라주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러블에 대해 말씀을 드렸으니 두 번째 부분은 주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주름과 보습을 함께 포함한 개념이라 볼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바로 마데카솔 겔입니다. 마데카솔에 대한 추천도 요즘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마데카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마데카솔 겔을 추천드립니다. 겔 같은 경우가 가장 발림성이 좋고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마데카솔은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사용하긴 했는데 이제 안에 들어가 보면은 병풀 추출물이라는 호랑이 풀이라고 하는 식물에서 유래된 성분이 있어요. 호랑이들이 내가 여기 다쳤을 때 그 풀에서 막 뒹구는 걸 사람들이 봐가지고 상처가 회복되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입증이 된 성분인데요. 사실 기능성 화장품에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일반 의약품이다 보니까 그런 성분의 흡수도라던가 용량이 차원이 다르고, 그래서 효능 효과는 어떻게 되냐면은 항염 효과, 그리고 피부 재생 효과, 그리고 보습 효과가 훨씬 더 증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이전부터 늘 바세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바세린의 상위 호환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세안을 하고 나시고 수분크림을 발라주실 때 같이 섞어서 발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작용은 따로 없습니다. 이게 근데 애초에 겔탑이다 보니까 너무 또 많이 바르게 되면 바세린에 대한 문제랑 비슷하게 너무 뻑뻑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냥 피부 전체적으로 한번 발라줄 수 있게 펴발라주는 정도 양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게 이제 두 번째로 비판텐 연고인데요. 비판텐 연고는 병원에서 이제 시술을 할 때 손님한테 한번 추천을 오히려 반대로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한창 바세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그분은 이제 아기를 키우시는 어머니셨는데, 원장님 비판텐이라는 연고도 좋아요. 사실 엄마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한 아이템인데 아기들 뭐 기저귀 발진이 났다던가 아니면 아기들한테 수유를 할 때 유두가 좀 다쳤다거나 그럴 때 이제 발라주는 크림이고, 그만큼 인체에 우회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비판텐 연고 같은 경우에는 안에 덱스판테놀이라는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비타민 B5와 관련된 성분인데 피부에 바르고 나서 들어갈 때는 코엔자임 A라는 성분이 나와서 이게 손상된 피부의 회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발라보시면은 제법 뻑뻑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는 수분크림에다가 같이 섞어주신 다음에 발라주시면은 좀 더 효과 좋은 나만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발라주시면은 마데카솔 겔이든 비파텐 연고든 주름의 완화라던가 얼굴에 수분감을 주는데 많은 도움을 될 수 있고 바세린의 좀 상용화한 같은 개념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미백에 관련된 꿀템인데요. 사실 이거는 이전에 색소 침착편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바로 도미나 크림입니다. 도미나 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의약품으로서 약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기미에 사용하는 멜라논 크림 같은 경우는 전문 의약품인데 이 도미나 크림은 일반 의약품이죠. 성분이 비슷합니다. 바로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성분이에요. 이게 이제 멜라닌이 새롭게 올라오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발랐을 때 색소 침착 부위를 조금 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부작용의 경우에는 약간의 피부 자결감, 홍조 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주무시기 전에 내가 잡티나 기미가 있는 부위에 살짝 펴 발라주세요. 한 하루 이틀 기다려봤는데 불편한 게 없다 하시면 발라주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색소를 바로바로 다 깨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즉각적인 체감이 되는 거는 좀 덜 할 수는 있어요. 사람에 따라 효과를 많이 보는 분도 있고 적게 보는 분도 있거든요. 효과를 잘 보시는 분은 계속 그걸로 발라주면 될 것 같고, 이걸로는 딱히 침착이 개선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피부과를 오셔서 다른 시술을 받아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약국템이랑 기능성 화장품이랑 같이 쓰면 효과가 더 좋아질까요? 원리상으로는 그렇죠. 일단 근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 마데카솔이나 비파텐 연고처럼 이런 기존의 수분크림과 섞어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물성이라던가 발림성이라던가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같이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국템이랑 시술이랑 같이 하는 건 좀 도움이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가 피부 재생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성분이거든요. 보통 피부과 와가지고 여러 가지 시술을 받게 되면 어떻게 보면 피부에 미세한 상처와 자극을 가한 다음에
그것이 회복되면서 좋아지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원리는 피부과 대부분의 시술에 다 적용이 됩니다. 이때 재생크림을 추천드려서 발라주게 되죠. 오늘 말씀드렸던 마데카솔과 비판텐 연고를 재생크림 대신에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오히려 효과도 더 좋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집 앞에 있는 약국에 가서 몇 가지 구매를 할 수 있는 꿀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미 어느 정도 유명한 아이템이기도 해서 간혹 약국에 가서 달라고 하면은 품절이 일어날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찾아서 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부분을 잘 숙지하신 다음에 사용을 해보시면 비싼 화장품을 사용한 것보다 더 가성비 있게, 더 효과 좋게 내 피부를 가꿀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하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